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제조업 이한희 TV입니다. 초저성장 시대 어떻게 지속 성장할 것인가 시리즈 방송 중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영상입니다. 트렌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을 잃은 그 제조업에 대해서 활력을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은 활력을 잃고 있고요. 경제는 침체돼서 이 저성장기는 장기화되고 있고 산업 구조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질서마저 그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있고 수주가 없어서 공장 가동률은 떨어지고 제조업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안으로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트렌드 상품을 개발하는 방법과 내용입니다.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한 시장에서의 삼시 분석, 고객과 경영사 자사를 분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비즈니스의 아이디어와 상품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지, 우리 제품은 어느 인더스트리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시적인 환경의 트렌드를 보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변화의 트렌드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기술 변화의 트렌드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산업에 속한 기업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고 볼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종류로는 엔진 볼트가 주 제품이고 허브 볼트, 기타 볼트, 체결 볼트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련된 산업의 트렌드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트렌드, 또 국가별, 지역별, 시장별, 고객별로 어떤 트렌드가 일어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는 첫째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유럽과 이런 시장에서는 강력한 환경 규제가 있고 그걸 ESG라고 하는 기준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RE100이라고 하는 규제로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커다란 그 정책적인 변화는 지역별로 자동차 시장이 재편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변화입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그 지원 제도가 각국에 있는 거죠. 보조금 또는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차량이 증대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증대를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친환경 제조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친환경 관련된 공법 또는 재료들이 바뀌기 원하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제조를 통해서 폐기물이라든지 리사이클 등이 축소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는 이제 IT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화 또 연결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는 커다란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단기적인 현상과 중기적인 현상으로 한번 나누어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이 증가되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자동차 디지털 연결성, 또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기술이 발전한 것만큼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은 증가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변화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제조로의 전환은 각국이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탄소 발자국을 추적하고 관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그래서 선진 시장과 아시아 시장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 보이는 거가 자동차 산업의 커다란 트렌드의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트렌드를 근간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회사가 이런 트렌드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트렌드 밖에 있는 건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발굴합니다. 첫째는 시장과 고객의 변화 속에서 유럽과 중국, 미국 시장은 차별적으로 진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시장은 생성되는 시장,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진입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측면의 인사이트죠. 이 회사의 경우에는 엔진 볼트는 축소나 이제는 소멸될 것이고 허브 볼트는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지되는 허브 볼트에 대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 신소재 개발의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 방식에서 엔진 볼트는 공급 능력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허브 볼트는 좀 더 체질을 강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공급 능력을 높여나가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택한 그 허브 볼트 영역에서의 고객의 요구, 경쟁사 현황, 자사 분석하는 3시 분석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선택한 시장에서의 3시 분석입니다. 첫째는 고객을 분석하는 거죠. 고객이 변화하는 요구, 예를 들어 친환경 요구라든지 디지털 요구 또는 맞춤형 요구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객의 행동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구매 패턴의 변화라든지 브랜드의 충성도라든지 가격 등의 사항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쟁사 분석이죠. 경쟁사의 시장의 위치와 전략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경쟁사 제품과 서비스, 시장 점유율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사 분석입니다. 내부의 역량과 갖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고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평가해 보고 그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경쟁사 대비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혁신의 과제가 도출이 되겠죠. 기술 부분을 강화할 것인지, 제품을 강화할 것인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와 같은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상품의 아이디어를 찾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즈니스와 상품의 경우에는 첫째는 비즈니스를 선택하는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미충족 요건을 파악하는 거죠. 고객이 니즈도 있지만 원추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객 불만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충족 요건인데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쟁 환경을 분석을 해서 자사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사의 핵심 역량을 파악해서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고, 그래서 혁신적인 접근은 나와 협업을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의 약점을 공략한다든지 등의 비즈니스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선택하는 관점입니다. 철저하게 제품 개발은 고객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고객이 피드백이 준 것, 니즈, 그다음 이런 것들을 초기 단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초기 단계를 강화를 해서 고객이 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 가능한 점을 고려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술적 혁신으로서 기능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가치를 개발할 뿐 아니라 초기 상품이라든지 신사업의 경우에 예상되는 리스크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을 고객에 어필한다면 고객은 자사 상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절차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6단계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속한 산업과 제품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산업에서의 거시적인 정책적 변화 또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 기술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서 자사가 선택하는 영역을 정의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상품 중에 소멸될 거, 축소될 거, 새롭게 생성될 거, 성장할 거를 구분하고 그 중에 생성과 성장되는 그 영역에서의 삼시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는 무엇이며 경쟁사는 누구이며 그리고 자산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보고 거기서 다섯 번째 신비즈니스 영역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찾아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 전략과 상품 개발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기존 사업의 연결선상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저성장 시대에는 경기가 회복이 된다든지 고객이 나를 책임져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인식하시고 빨리 트렌드를 파악하고 생성되고 성장하는 트렌드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해갈 것인지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